샬롬, 반갑습니다. 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최근 제가 행복에 관한 내용들로 동영상을 준비하고 여러가지 심리적인 내용에 관해서 행복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로에 대해서 얘기했고, 위로할 때 경중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내가 구별할 때 동일한 무게와 아픔과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과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 똑같은 진통제를 먹었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도 육체가 아픈 사람도 동일하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몸이든 마음이든 똑같이 힘든 사람을 위로함을 통해 행복을 이루어가고 관계의 개선을 이루어가라는 내용으로 저번 시간까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행복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로 이타적 생활을 위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행복을 향한, 이타적인 삶을 향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면 그 위로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향한 공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감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공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만 정말 똑같이 느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다가서는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공감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충고를 합니다. 충고는 공감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언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다. 이 또한 공감일 수 없습니다. 공감은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의 행동이 이러했다 라고 공감이란 이유로 평가하거나 또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좋은 거야. 그래서 공감이란 이유로 우리는 충고하거나 혹은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공감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수용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대한 올바른 평가, 올바른 상황적 이해를 받을 때 사람은 다시 객관화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도 어느새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수용을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공감은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보다, 조언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그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줌으로써 스스로가 객관성을 띌 수 있고 합리성을 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위로를 주고 그 위로는 관계성의 이타성을 나타내며 더욱더 서로가 행복한 관계, 합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받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감한답시고 결론을 제시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그리고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일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고보다 조언보다 더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을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가장 바른 방법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서 팁을 드리자면 공감할 때 공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그 사람의 끝말을 따라해 주시는
상당 기법 중에 하나인 끝말을 따라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많이 속상해. 아, 네가 많이 속상하구나. 이렇게 끝말을 따라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공감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 아, 네가 이래서 이렇게 짜증이 났구나 라고 끝말을 따라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똑같이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공감받음을 통해서 수용되고 그 수용받음을 통해서 객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객관성이 본인의 건강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그런 위로가 행복으로 가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것이 마치 충고하는 것, 조언하는 것,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음이 너무나 몰입되어 있고 감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온전히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야지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행복의 마지막 이타적인 삶, 그 행복을 위해서 공감하라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감이 자칫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공감받은 사람은 객관화됩니다. 객관화된 사람은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몰입되어 있던 나쁜 감정과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들자면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혼하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다고 치죠. 그럼 그 엄마에 대한 것들 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빠는 이래서 이런 거잖아.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엄마 마음이 그랬어. 아유,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때 엄마는 다시 객관화되죠. 그래도 네가 아빠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 맞아. 네가 아빠가 그래도 이런 건 잘하잖아 하면서 객관화를 찾습니다.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그 위로, 그걸 통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서로가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온전히 품어 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로 이타적인 삶을 위한 공감, 그것이 행복을 가는 첫 걸음이고 마지막 걸음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공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되세요.